안녕하십니까. 제가 백년운동 에필로그 마지막 부분에도 썼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외 학회 나가보면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규모가 꽤 큰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요. 매우 저렴한 호텔에 들어갔는데도 어느 정도 근력 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 있더군요. 그만큼 그쪽 사람들은 근력 운동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맨몸 근력 운동 4종 세트를 설명드리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기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나 책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한 5%라도 매일매일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이 생기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100년 운동 20장에 보면 맨몸 100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 운동 동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걷기 운동은 제가 신이 내린 최고의 명약, 걷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4가지 운동이 바로 맨몸 근력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운동들입니다. 첫 번째, 엉덩이 뒤로 빼는 스쿼트 같은 경우에 이 운동을 하면요. 엉덩이 근육은 당연히 강하게 자극이 되고 햄스트링, 그 다음에 대퇴 사두근까지 큰 자극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하팔굽혀펴기는 상반신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자극을 가합니다. 대흉근, 전방근근, 복근, 어깨 근육, 삼각근이죠. 삼두근 이런 부분을 강하게 자극하게 되고요. 턱걸이는 승모근, 활배근, 그 다음에 이두박근, 물론 손가락으로 꽉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완근도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해줘야만이 이 종아리 근육, 아주 중요한 이 종아리 근육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4가지 맨몸 근력 운동만 잘 하시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 중요한 근육들을 다 자극해서 키우고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운동을 합쳐서 제가 맨몸 근력 운동 4종 세트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이 맨몸 근력 운동 4종 세트를 우리 몸에 어떻게 장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하는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렇게 4개가 있는 운동 동작 중에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이 맨몸 근력 운동 동작뿐만 아니고 모든 근력 운동 동작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는요, 첫 번째 큰 근육부터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근육을 먼저 하고 나면 작은 근육들이 미리 피로해져서 큰 근육을 자극하기 위한 강한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손 힘을 키우는 악력계를 열심히 하고 나서 턱걸이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으로 턱걸이를 잡고 있기가 힘들어지니까 피로해져서 당연히 턱걸이를 많이 못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큰 근육부터 자극하면 작은 근육들은 어차피 어느 정도 같이 자극을 받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중요한 근육을 먼저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근육을 먼저 운동해 두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근육을 운동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다관절 동작을 먼저 운동하고 단관절 동작, 특정한 근육 하나만 자극하는 그런 동작은 나중에 하는 게 좋다.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쿼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다관절 동작이지 않겠습니까? 이에 비해서 뒤꿈치 들기 동작, 이런 운동은 아주 대표적인 단관절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맨몸 근력 운동 4종 세트에 운동하는 순서는요,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이 운동을 할 때 반복 횟수는 얼마나 하는 게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회 반복해야 하나요? 하는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정확한 동작으로 더 이상
운동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게 바로 반복 불능 상황이 되는 거고요. 반복 불능 상황이 되기 전에 한 2, 3회쯤 전에 내가 조금 더 지나면 반복 불능이 오겠다 싶을 때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스스로 중지라고 한다. 그래서 운동을 아주 많이 해서 익숙한 분들, 프로페셔널한 분들은 반복 불능까지 가는 것이 좋고, 운동을 처음 배우거나 아니면 연세가 조금 드시거나 관절이나 척추를 다치셨거나 하는 분들은 스스로 중지까지만 가도 충분히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반복 불능이 오기 전에 스스로 중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죠. 이렇게 122개를 하고 나서 반복 불능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개쯤 더 하면 124번째는 내려갔다가 못 올라올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니까 미리 저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일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것이 바로 스스로 중지하는 겁니다. 한 2, 3번 레피티션 반복을 더 하고 나면 반복 불능이 올 것 같아요. 그 전에 미리 중지해도 근력을 충분히 강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맨몸 근력 운동 4종 세트 장착할 때 단일 세트 루틴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스쿼트를 스스로 중지까지 합니다. 반복 불능까지 가도 되긴 됩니다. 젊은 분들은. 하지만 스스로 중지까지 한 28회 정도 반복하고, 그러고는 턱걸이 합니다. 3회 하는 사람은 3회 하고, 발받침 받쳐가지고 10회, 20회 하셔도 되고요. 의자나 책상에 발로 딛고 하는 거죠. 턱걸이 봉이 없거나 턱걸이가 힘드신 분들은 문설주를 잡고 당기는 운동도 800원 운동으로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거꾸로 턱걸이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병합 팔굽혀 펴기도 스스로 중지 시점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뒤꿈치 들기를 또 스스로 중지까지 하면 4가지 운동을 한 세트씩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일 세트 루틴이라 그러고요. 하루 한 세션 하는 것을 일주일에 3일 내지 6일 정도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각 동작이 바뀔 때마다 휴식 기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동작을 먼저 하고 한참 있다가 해도 되고요. 한 동작을 먼저 하고 바로 해도 됩니다. 아침에 하고 저녁에 나눠서 해도 되고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일 세트 루틴을 하고 나서 힘이 남아 돌면 어떡할까요? 힘이 남아 돌면 이 단일 세트 루틴을 2번, 3번 이렇게 돌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한 가지 동작을 하고 쉬었다가 다시 똑같은 동작을 한 번 더 하고 또 쉬었다가 또 똑같은 동작을 한 번 더 하는 이런 다중 세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단일 세트를 3회 반복하는 게 나을지, 어느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중 세트가 훨씬 낫습니다. 단일 세트로 하는 것과 다중 세트로 하는 것이 어느 게 좋으냐? 이 부분은 사실 얼핏 보면 밥을 한 숟가락 먹는 게 배가 부르냐, 3숟가락 먹는 게 배가 부르냐 하는 것처럼 어이없는 질문 같긴 합니다. 그러나 1998년도에 카피넬리라는 분이 이런 강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일 세트를 해도 다중 세트 하는 것 못지않게 근력 강화와 근비대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중 세트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거나 근육의 손상, 관절의 손상이 오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 말고 단일 세트만 해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단일 세트와 다중 세트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에 크리거라는 분이 2편의 논문을 내면서요, 메타 분석을 했더니 여러 논문에 나온 결과를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봤더니 다중 세트가 확실히 단일 세트보다 더 좋더라. 근력은 46% 더 많이 늘어나고 근비대는 40% 더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고요. 이 오른쪽 그래프가 바로 2010년도에 나온 논문에 실린 그래프고요. 그래서 3세트 정도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더 강한 운동을 하는 분들은 4 내지 6세트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좀 더 추가적인 근력 강화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각 동작을 한 번씩만 하는 단일 세트 루틴보다는
최소한 3세트 정도를 하면 더 근력 강화 효과가 높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그렇다면 세트 간 휴식은 어떻게 가는 게 좋으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동작이 바뀔 때 휴식하는 정도는 상당히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했지만 다중 세트로 들어갔을 때 세트 간 휴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트 간 휴식 중에 근육에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노폐물은 빼와야 될 정도로 충분히 휴식을 길게 잡아주면서 동시에 그 근육에 걸려 있는 웜업 상태, 워밍업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워밍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신경이 어느 정도 흥분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그럼 근육, 힘줄, 인대 이런 곳에 장력이 한번 걸렸던 게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게 지속될 정도로 짧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면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보통 1분 내지 4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트 간 휴식 시간은 1분 내지 4분이 적당하고요. 4분보다 더 길면 그 근육에 걸렸던 신경 흥분이라든지 근육이 빳빳해졌던 부분, 힘줄이 빳빳해졌던 부분, 관절에 장력이 걸렸던 부분들이 4분이 지나면서 축축 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중 세트를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중 세트를 해보면 1세트 때보다 2세트나 3세트 때 더 강한 힘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보통은 한 세트를 하고 나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먼저 시행한 세트 때문에 가빠졌던 숨이 다시 안정화되면 그때 바로 그 다음 세트로 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호흡만 안정이 된 대로 가능하면 빨리 그 다음 세트로 넘어가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근육도 더 커지고요. 남자분들 같으면 다음 편에 말씀드릴 남성 호르몬의 생성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지난번 질문에 제가 스스로 중지까지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런 질문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세트 여러 번 할 것 없이 스스로 중지 한번 하고 나면 한 세트로 끝나면 되겠네요. 이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 불능까지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반복 불능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세트를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 세트마다 반복 불능까지 가고요. 반복 불능되고 나서 1분 내지 4분 쉬는 동안 다시 에너지를 찾아서 그 다음 세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매 세트마다 반복 불능 혹은 스스로 중지까지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중 세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맨몸 근력 운동 4종 세트 장착하기는 이 순서대로 단일 세트로 좀 가다가 점점 더 근력이 커지면요. 최소한 한 가지 운동 동작을 3세트씩은 해주는 게 좋다는 것이고요. 그 세트하고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은 1분 내지 4분이 좋은데 숨이 가빠졌던 게 심호흡을 통해서 안정화되면 바로 그 다음 세트로 넘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다중 세트를 할 때 어떻게 동작들을 분할하고 일주일에 세트를 몇 번 하는 게 좋고 어느 정도 운동하면 근육이 눈에 띄게 강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